길거리 돌아다니면 집권 못해요. 그걸 몰라 자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면 당장은 자기가 천하에 제일 용감한 사람 같고 기분 좋지. 근육도 뻣뻣하게 운동도 부족했는데 집에 들어갈 때 뭔가 한 것 같고 잠도 잘 오고. 제가 일요일에 저기 나가가지고 저 할배 할매들 일요일에 저렇게 나가가지고 한번 쫙 하고 나면은 집에 오면은 살아있네.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삶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그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면은 뭐든지 다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응? 살아있다는 느낌. 그래서 저걸 말릴 수가 없어. 그죠? 그 초장에는 가짜는 에피소드였잖아요. 태극기 모독단이 그 거리에 나와서 몇 명 까댈 때는 우습게 봤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지잖아. 이게 커져서 길거리에서 그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결정적인 도약이 생겼죠. 양질 전화. 양질 전화가 생겼습니다. 이게 커지기만 하면 괜찮아. 자유한국당이라는 공당이 넘사벽 전련을 스탠스를 정확하게 잘랐으면은 괜찮아요. 우리의 총선 전략이 될 수가 없어. 그거는 태극기 모독단 길거리 움직임은 길거리 움직임, 공당의 움직임은 따로 공당의 움직임 이래 되거든. 근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서 당을 접수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총선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이번에 그 전당대회 이후에 나경원, 황교안 투톱 체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뻐 죽겠다고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최인호와 같은 프레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나경원, 황교안 나도 이뻐 죽겠어. 그래서 속으로 이뻐 죽겠어요. 이제 속으로 너무 이뻐. 이쁜데 왜 맨날 나경원, 황교안 까는 동영상을 내가 왜 맨날 올리냐? 이쁘면은 가만 놔둬야 되는데 엉덩이 쭈쭈쭈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아니지. 이쁘다 엉덩이 쭈쭈쭈 하는 편이 한편 있고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런 사람이 나대면은 자들의 당권만 강화되지 자유한국당 전체는 죽는다라는 얘기를 자꾸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우당충정의 마음으로 방송을 계속 올리면 자들끼리 분열이 일어나. 헷갈려. 그 최인호 말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애들하고 뭐가 일리가 있어? 라고 발끈하는 흐름이 저 안에서 싸워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의 그 황교안, 나경원이 이뻐 죽겠다 하는 말이나 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들이 분열이 일어나. 근본적으로 잘못한 게 길거리의 목소리가 당의 목소리가 되게 한 거. 그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사실 자유한국당은 길거리의 움직임과 선을 긋고 조원진 등등 길거리 움직임과 선을 긋고 그냥 민생, 경제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 정말 내가 무서워했을 거야. 정말 무서워했을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웠거든 나는. 저 안에 브레인이 있어가지고 브레인은 있어요. 자유한국당에도. 분명히 브레인은 있어요. 근데 브레인이 뭔 말을 못하게 하는 당내 분위기니까 브레인이 있어봤자 노브레인이야. 자 중간에 영어 좀 쉽시다. 중간에 한번 쉽시다. 영어 회화 공부 하나 하면서 It's a no-br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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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식은 죽 먹기다 너무 쉽다 이런 거죠. 대가리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가리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너무 쉽다. 대가리 쓸 일이 없는 쉬운 문제다. 라고 할 때 no-brainer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자유한국당을 콩글리시적으로 이해해. 저쪽이 노브레이너야. 브레인 없이 움직이는 존재라는 콩글리시로 이해하자고요. 노브레이너야 자유한국당이. 콩글리시적으로 이해하는 게 제대로예요. 자유한국당이 노브레이너야.
그게 문제예요. 길거리의 무질서한 정치가 당을 접수하게, 콩글리시로 우동살이죠. 우동살이 당이야. 길거리의 광란이 당을 접수한 거. 그래서 공당의 정치가, 제도 정당의 정치가 길거리 정치에 무릎 꿇은 거. 그래서 이것은 엘리트의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일으킨 거고, 제도권 정치, 우리나라의 발달한 대의민주주의의 수준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으로 황교안과 나경원을 욕해야 돼요. 그 주장 자체를 욕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공당의 사람들이 길거리 사람들의 주장과 요구를 오다를 길거리에서 봤냐, 이 띠불탱이들아, 이 못난이들아, 이겁니다. 실제로 그렇고, 나경원의 모든 워딩과 논리가 극우 유튜버들한테서 나옵니다. 바뀌었어. 중심 이동이 됐어요. 자유한국당을 지금 진짜로 극우 유튜버, 길거리와 이 유튜브 미디어가 이끌고 있어요. 공당의 자존심을 망가뜨린 거야. 공식 세계, 엘리트 세계의 자존심을 망가뜨린 겁니다. 사실은 촛불도 왜 생겼어요?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마음의 스크래치를 결정적으로 일으켜서 엘리트들이 돌아섰거든. 엘리트들이 돌아섰거든요. 조선일보가 슬퍼할 일이야. 조선일보도 돌아섰잖아요, 촛불 때. 너무 수준이 낮은 거야. 길거리 정치에 무릎을 꿇은 그 볼품 없음, 그 내공 없음, 스트리트 정당이 돼버린. 근데 그 내용이 골때려. 일단 스트리트, 길거리 헤매는 무질서한 당, 이게 첫 번째고, 정리. 일단 뭐가 문제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격 프레임을 말하는 겁니다. 무질서한 당, 길거리 당, 이게 크고요. 두 번째는 5.18 기념사에 분명히 나오죠. 총선당, 학살자 미화당, 학살 미화당, 학살 합리화당,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그냥 5월 달에 에피소드로, 이게 독재 후회라는 게, 국민의 독재 옹호당, 학살 옹호당.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멍청한 것들이 이명박 정부가 독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정치학을 공부를 안 하니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성찰을 안 하니까 이 빠가들이 이명박 정부 독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박근혜 정부도 독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안 그래요? 독재랑 연관 안 시켰어.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을. 국민들이 독재의 후예라고 연결시킨 적 없어요. 그것 때문에 촛불 들고 무너뜨린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엉터리라서 무너뜨렸지. 독재라고 생각 안 했어요. 독재랑 연결시킨 적이 없어. 근데 자기들이 자유한국당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독재랑 자기를 연결시킨 거야.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해서 좌파 독재란 말을 꺼내면서 독재라는 단어를 지들이 꺼내고 5.18 망언을 나라비로 했어. 그리고 그걸 징계를 안 하고 옹호했어. 여기서 독재 후예임을 스스로 독재화라는 단어와 자기를 연결시키라고 자기들이 그냥 자살택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걸 자살택. 심재철처럼 80년 일 얘기하고 머리가 나빠서 순전히 100% 자기들 스케줄에 따라서 자기들 대가리가 나빠서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걸리들었어. 그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여당과 청와대의 올바른 흐름에 대응 전략을 못 잡아서 저래 된 거야. 말린 거예요.
이게 학살 옹호당으로 스스로 독재의 후예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내보이는 이 과정이 말린 거예요. 뭐에 말렸냐?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말린 거예요. 대응 전략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딱 착점 하나 한 게 2년 만에 완전히 말린 겁니다. 바둑판 한쪽 귀퉁이에 딱 착점한 게 충몰이로 저쪽 반대쪽 끝행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다 생각하는 게 프로예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둑 두는 게 제일 싫어. 너무 힘들어. 이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제가 수일기, 행마, 싸움 이런 건 내가 잘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처럼 바둑 두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포석 한 세 번째 수 놓을 때 30분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와, 그런 사람, 예, 이슬님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이게 뭐냐? 2017년 7월에 국방부 산하 5.18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명령, 이게 나중에 2년 뒤에 저쪽 충몰이로 반대편 귀에서 사다리 날 거를 딱 만든 거야. 2017년 7월이에요. 왜 새삼스럽게 39년 지나서 왜 5.18이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말린 거야. 거기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복기를 해보시면 돼요. 무서워요. 왜 39년 지나서 갑자기 5.18 얘기가 왜 나올까? 5.18 망언은 5.18 망언이 왜 나왔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갑자기 망언이 나오려면 38년 전에 37년, 36년, 35년, 34년 다 있는데 왜 39년 차에 망언이 이렇게 문제가 돼? 왜 망언을 해? 입은 항상 있는데 지들이. 그 시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집권 2달 만에, 그러니까 거의 뭐 바둑으로 치면 한 세 번째 수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마사단인 게 맞아요. 제가 한 3급 두니까 잽이 안 되지. 나는 바둑 해설을 잘하지. 이런 정치적, 바둑에 대한 정치학적 해설을 잘하지. 바둑 실력 자체는 안 돼. 성질이 급해가지고 투닥투닥 싸우는 걸로 좋아해가지고 수일기 계산해가지고 막 대마 잡기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저런 유장한 바둑을 두는 사람한테는 안 돼. 부분 전투에서 이기는 것 같아도 지금 자유한국당과 나경원과 한교안이 딱 그거야. 부분 전투 이겨놓고 좋다고 하는 거야. 지금 딱 그거예요. 전투와 전쟁, 전략, 전술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국방부 산하의 행정부 수장의 권한으로 국방부 산하의 5.18 너것들 국방부 내에 문서 많잖아 이 얘기죠. 군대에 국방부 내에 수십 년 전 기록 다 있잖아. 그러니까 국방부 내에 모든 기록을 디비가지고 진상조사해. 국방부 산하의 5.18 진상조사위원회 오다를 딱 때린 거. 그게 2년 뒤에 빵 터진 겁니다. 자꾸 나오잖아. 뭐 국방부가 이게 문서 소각이라든가 문서 인멸 이런 거 진짜 힘든 거거든. 자기 모가지 걸고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옛날 문서를 디비니까, 국방부 문서를 디비니까 이게 압박 축구가 되는 거야. 차근차근 압박해 들어오니까 미치겠는 거지, 쟤네들이. 그래서 그때 국방부 산하의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일을 시켰으면 일을 하는 티를 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중요한 서류 몇 개, 두세 개 빵빵 터뜨립니다. 빵빵 터뜨립니다. 그 여론을 감싸 안고 입법 투쟁으로 샥 갔지. 그래서 결국은 5.18 특별법 제정과 5.18 국방부 산하가 아닌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이 나셔널한 공론 자리에 올라서게 만들었어요. 거부를 할 수 없게 만든 거야, 자한당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자유한국당도 찬성하는 그게 돼버린 거야. 나셔널한 수준으로 올라가 버린 거야. 특정 정파와 무관한. 채팅창이 갑자기 왜 이래? 채팅창이 섰다. 버퍼링인가? 아이고. 최강욱 변호사 말씀이 나온 다음에 채팅창이 썼어요. 왜 이러지? 화살표 에러로 하심? 예. 그럼 새로 만들면 되지 뭐. 에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뭔가 에러가 있다. 현장 컴퓨터 실력으로 즉각 땜빵을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문제가 생긴 모듈을 제거하고 새로. 아이고, 큰일 났다. 에이, 큰일 났다. 에이, 그냥 해. 에이, 씨. 큰일 났다. 화면 내에 채팅 생기는 거 포기하고 그냥 난 이 채팅 보고 말해야지. 안 되겠다. 파란 동그라미 거기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냥 가. 자, 이제 그 2017년 나셔널 하다는 말을 짜증나는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너무 많아서 irritating. 짜증났어. I'm irritated. 뭐 agonized.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됐고요. 핵심은 그거에 의해서 뭐다? 5.18 진상규명이 뭐다? 김정현님 말이 맞아요. 샷. 이게 오마이 갓 이거면 다 뭐 짜증난다, 열받는다, 화난다, 분노가 치민다. 뭐 이거를 각각에 맞춰서 영어를 열심히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샷. 그러면 다 돼. 기뻐. 기쁨이 막 용솟음 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지? 그런 거 필요 없어. 예. 샷. 오마이 갓. 이 세 개면 다 돼요. 네. 그 단어 하나하나로 옮기려고 하지 마. 자, bullshit. 이거면 돼. 자, 어쨌든.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가 나셔널하게 됐다. 써요. 일본말스러운 발음이지만 써. 나셔널한 의제를 잡으면 무조건 이긴다요. 나셔널한 의제를 잡아야 된다. 계층적이고 지역적이고 분파적인 의제를 잡으면 진다. 나셔널. 마치시타. 파나소닉. 나셔널. 이 나셔널 전자제품 얘기를 살짝 가요. 마츠시타 고노스케가 만든 그 유명한 마츠시타. 일본 경영의 신 마츠시타 고노스케. 정경숙사. 그게 이제 해외 브랜드는 파나소닉. 일본 국내 브랜드는 나셔널. 회사 이름은 마츠시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다 합쳐져서 파나소닉이라는 국내외 브랜드 회사 이름 다 하나로 합쳐졌어요. 파나소닉. 이렇게 된 겁니다. 다 연결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해외 브랜드는 파나소닉, 국내 브랜드는 일본 국내 브랜드는 나셔널. 이 나셔널 의제를 만들면 이긴다. 그래서 나경원조차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TO 2명을 제출을 해야 돼.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위원을 2명 내보내야 돼. 여기서 문제가 이제 얼그러진 거야. 말렸죠. 거기서. 이해되시죠? 말린 거예요. 2명을 해야 돼. 근데 그 2명 선정을 지금도 못하고 있지. 지금까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 한 명을 나를 시키도 지만호이가 이제 말리는데 결정타로 작용합니다. 기계에 낀 모래알이 된 거야. 엔진 돌아가는데 들어가는 모래 한 줌이 된 거야. 지만호이가 그 진상규명위원회면 반드시 나를 시켜야지. 여기서 나경원이랑 한따까리를 하잖아요.
나경원이가 뭔 소리? 당신은 안 돼. 하니까 지만원이가 이제 이거 봐라 하면서 나경원 집 앞에 가가지고 난리치고 뭐 별 그걸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꼬여서 이때부터 망언 퍼레이드로 5.18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응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위원회 만들기로 동의해놓고 난 다음에 시간은 자꾸 가고 2019년까지 와가지고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선정이 문제가 되고 계속 5.18 얘기가 문제가 돼가지고 망언이 새 놈의 망언이 망언 프레이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세 명이 이동명인가 이종명인가 근마하고 뭐 세 명 있잖아요. 김순례하고 전당대회랑 겹치면서 그때부터 이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이 크레이지 모드로 가버린 거야. 크레이지 모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의 마지막 발악이 뭐였냐 하면은 탄핵에 대해서 나름의 엘리트의 그걸 지킨 게 탄핵 잘했다 못했다 OX 퀴즈 있잖아. 그러니까 인민재판, 자유한국당의 인민재판에 자유한국당이 굴복한 겁니다. 길거리 자유한국당의 인민재판에 제도권 자유한국당이 굴복한 겁니다. 그게 현재의 문제예요. 세모까지가 마지막 발악이에요. 자유한국당 황교안의 세모까지가 마지막 발악인데 그 다음 김진태의 무시무시한 러쉬 등등등 하면서 판때기가 전당대회 거치면서 황교안 되면서 더더욱 애가 삐뚤어지도록 패스트 트랙까지 해버렸잖아. 패스트 트랙까지 해버렸잖아.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길거리 당이 된 거예요. 담론 중심으로 보면은 조원진이가 자유한국당을 접수했어. 그죠? 그렇게 된 형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무질서한 당이 된 거야. 대안적인 수권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걸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독자적인 무슨 정당으로서의 나라 살림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도 못 보여줄 기회를 다 차단당한 거야. 그래야요, 이 5.18 기념식에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저렇게 도발 일으키는 전술 외에는 없는 상태로 자한당이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 자유한국당에 언제든 질서가 있었나요? 질서가 있었죠. 그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어쨌든 동의를 하고 그래도 제도권 안의 정당으로 국회 안에서 움직이는 당이면 질서가 있는 거죠. 국회 바깥으로 나가면 무질서한 당이에요. 뭐 사람들이 뭐 자세한 내막을 봅니까 국민들이. 국회를 박차고 나가면은 무질서한 당이에요. 멋없는 멋대가리 없고 섹시하지 않은 사람들과 길거리를 헤매는 당,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인지를 몰라요. 내용과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멋대가리가 없잖아. 추하잖아요. 나경원 옷을 아무리 잘 입으면 뭐하냐 이거야. 내가 참 바보야. 나경원 의원이 옷을 잘 입죠. 강남의 그 센스는 어쩔 수가 없어. 못 입으려고 그래도 잘 입어요. 그거는 코디도 있을 것이고. 근데 지가 옷 잘 입으면 뭐하냐고요. 똥통에 세련 구디 옷을 입고 가면 뭐하냐고요. 어차피 똥통 속의 인물이지. 그 똥통의 한가운데로 그 노티나고 촌티나는 비주얼의 한가운데로 지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개 일학으로 돋보이면 뭐하냐 이거야. 그게서 내가 참 정치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르마니를 뽑아 입고 똥통이 들어가면 뭐하냐 이거야. 딱 그 꼴이라 이거예요. 이 세련되고 우아하고 사실은 황교안도 그 홍준표 의원처럼 터프하고 왈패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정돈된 관료로서의 그게 있는 거야. 그럼 뭐하냐 이거야. 촌티에 꾸질꾸질한 먼지꾸대기 속으로 똥통 속으로 아르마니를 입고 샤넬을 걸치고 들어가면 뭐하냐 이 말이야. 아무 소용이 없지. 예. 그죠? 이해되시죠?
그 프레임으로 학살 옹호당임을 스스로 뭐 자기들이 자진신고, 그러니까 이 현재의 망발을 뭘로 해석하면 되냐면 독재 후의 자진신고당 맞죠? 이렇게 해서 수권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이걸 욕할 필요 없어. 마지막 결론을 나쁜 새끼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쁜 새끼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홍정욱 같은 하버드 엘리트가 뭔 소용이냐고. 조금 이따 홍정욱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래 가지고 나라를 맡기겠나? 이 문법을요, 똑같은 의미라도 나쁜 쉐이들 이러면은 정치적 효과가 약해요. 이 보통의 시민들, 중도적인 시민들 만났을 때 저래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흥분하면 안 돼. 저래가 나라를 맡을 수 있겠나? 이렇게 말해야 돼. 제가 그 동영상에서 점잖게 품위 있게 돌려가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10원짜리 욕을 제가 여러분보다 더 심하게 자유한국당을 욕하면은 여러분들이 댓글에 쓸 게 없어요. 나는 동영상에서 품위를 지켜주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분이 덜 풀려서 더 욕을 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중도층 시민을 만나도 저래가 나라 맡을 수 있겠나 이러면은 맞는 게 뭐고, 전마들은 보니까 맞고 안 맞고 문제가 아니고 전마들은 안 돼! 이러면서 중도 시민이 더 심한 얘기가 나오게. 더 심한 얘기가. 우리는 한 7, 80% 이렇게 좀 미진한 감이 들게 유도하는 차원 수준까지만 얘기를 하고 빠져야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뭔가 모자라거든. 뭔가 모자라. 그러면 심한 욕은 듣는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그걸 내가 먼저 세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거를 딱 뒤집으면 자유한국당이 뭘 실수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지. 자유한국당이 뭘 실수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에 내 같은 사람이 있어봐요. 내 같은 사람이 자유한국당을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민주당 저 불안한데 이것만 하면 되거든. 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민주당 불안한데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일반인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극단적인 욕을 민주당한테 하니까 외면받는 거예요. 정치를 몰라. 아휴, 65.27%에서 스탑해야 돼. 어떤 저격하고 싶은 상대가 있으면은 저격하고 싶은 상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62.75%에서 스탑을 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 아이고, 참. 몰라, 뭘 자들은 참 그런 걸 몰라.